물론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법에 근거해서 지어나오긴 하지만 또 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중앙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 아시아 경기대의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 아시안 게임이 단순한 인천광역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 이상을 더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인천시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체 아시아인의 축제로 완전히 승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통합당 경선 중에 있습니다만 9월 16일 늦어도 9월 23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또 12월 19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를 꺾고 3기 민주개혁정부를 반드시 수립하고 서민과 99%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 중심에 국민과 함께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해주시죠. 인천의 수도권 규제라든지 경제적 특별법 같은 거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천에서 요구하는데 우리 대선 후보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의 활로는 남북 경제 공동체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3080 그랜드 디자인 이렇게 말씀했는데 북측이 갖고 있는 자원과 노동 우리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해서 윈윈한 행태가 지금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제2호 제3호 개성공단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아마 남북경제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인천광역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자청도 있고 또 대중국의 관문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제 수도를 꿈꾸고 있는 인천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투자 유치 등등에서 그런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걸 인천을 찾는 대선 후보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인천을 경제 수도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아마 중앙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또 중앙정부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인천 아시안 경기대가 정말 아시아인의 축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지역 특별법을 고쳐서라도 팽창 수준 한 75% 수준으로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조건 때문에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가 경자청의 좀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에 투자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히 중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두관이 말하는 북방 공동경제의 가장 중심 도시가 인천이 될 가능성이 많고 교동에 또 평화산업지대 이런 것도 매우 좋은 구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해서 수도권을 강문으로서 역할은 물론이고 수도권을 새로운 경제 중심 도시로 인천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의 생각 때문에 이제 일반 도로가 계속 가로막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공약으로 삼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개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또 최초의 고속도로 지금 거슬한 지가 43년이나 이렇게 지나기도 했고 이미 또 이렇게 운영 수익으로 보면 흔히들 말하는 본전을 뽑은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해서 일반 인천 개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경제에서 이 모병제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이렇게 지금 아마 약간 논란이 되고 있을 겁니다. 선제적 군축에 대해서 65만 군대를 5년 임기 동안 35만을 줄여 30만 정도 적정 병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 활로는 이 남북 경제 공동체, 북방 경제에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30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할로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이 양극화 문제라든지 재벌 기업의 구조 개선 이런 걸 통한 대소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 매우 중요하고 경제 민주화를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 기획이라든지 금융업 공공성 강화, 노동업 기본권 강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비정규직을 줄여내고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런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수단이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경제 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그럼 누가 잘할 것이냐? 다 경제 민주화 한다고 하지만 집권하고 나면 1년 이내에 재벌하고 타협하고 기득권하고 타협한 사례들 많이 봤는데 정말 김두관 도지사하고 장관하고 건수하면서도 한 번도 기득권하고 타협하지 않은 그런 열정이 있는 김두관이 더 잘할 수 있다. 또 김두관 혼자 잘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민주도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미 연합정치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민주개혁진으로 든든한 개혁진지를 구축해서 그쪽 총공세를 막아내면서 단호하게 경제민주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전과 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수원평 정도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이자를 전액 지원을 해서 주저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좀 그래도 편하게 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보육 문제하고 교육 문제가 다 걸려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정문에 이제 4.19 상해 임시정부 또 4.19 민주혁명을 정신을 개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군사정부의 5.16 군사가 됐다는데 그것이 그 아버지가 했다고 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달리 해서 어제 이제 그 오늘인가 어제 그제 그 장준하 선생 아시죠? 장준하 선생은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 당당하게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제 어머는 죽음자를 당했는데요. 그 장준하 선생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핵당 사건 이런 거 보면 사법살인으로 지금 다 이렇게 대부분 법원에 다시 이렇게 고쳐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인권 탄압하고 민주화를 억압했던 그 역사와 과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일본이 지금 독도 문제나 강제징집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 안 하는 거고 뭐가 인식이 다릅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도자 역사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요. 해방 이후에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게 이제 이승만 정권의 책변인데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 끼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거니까 덮어주자가 아니라 과거 역사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한 번은 이렇게 털어야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5.16은 61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덮어두자는 분들이 또 절반쯤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반쯤 된다고 여론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게 제 역사관입니다.